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개수일주가 간목을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수가 간목을 만난다는 것은 수생목을 한다는 얘기죠. 수생목. 이 수생목은 한마디로 빅뱅입니다. 빅뱅. 수어둠에서 목으로 튀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빅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빅뱅으로 이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으로 안 보이는 것을 수는 어두운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 것인데 그것을 목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는 가시화하는 첫 단계이고 무에서 유로 전환하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개수가 간목을 만나면 간목이 에너지를 주도하게 되는데, 개수 간목은 개수와 간목의 관계는 간목이 에너지를 주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수는 간목에게 생산성을 부여하고 간목은 개수의 정보나 의미, 가치를 배워서 목으로 전환하여 쓰려고 합니다. 개수는 뭐예요? 유운하지 않습니까? 개수는 유운함으로 간목을 지원하고 서브를 잘하고, 간목은 외부 반응에 동하여서 개수의 에너지를 끌어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반응에 동한다는 것은 간목의 병화를 봤을 때 목성화하기 위해서 개수의 에너지를 끌어낸다는 얘기죠. 개수는 대상에 순간 몰입을 잘하여 집중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력이 약합니다. 왜냐하면 개수가 원래 물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속력은 약합니다. 개수는 오르락내리락 하는 수직작용, 상하작용을 하는 특징이 있죠. 근데 간목도 상향지기이기 때문에 물을 아래에서 위로 끌어올리는 작용을 하므로 이 도약하려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신분 상승의 뜻을 많이 두고,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을 많이 두게 되고 사회적 신분 상승의 그런 뜻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요령 수단도 좋고 순발력도 좋습니다. 개수가 간목을 보면은 작은 물을 갖고서 간목 큰 나무를 생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수량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간목이 충분히 클 수 있거든요. 간목의 물 소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개수 작은 물로는 감당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개수가 수량이 많거나 수를 생해주는 금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 금의 수원지인 금을 만나야만이 안정적으로 수량을 공급해 갖고 목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수가 약하면 목이 성장을 중지하게 돼 갖고 동량지곡이 될 수가 없죠. 크다 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약하면은 시작은 잘하는데 마무리가 약합니다. 그래서 수가 약하면 처음에는 기세좋게 간목으로서 나가다가 나중에는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해져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겁니다. 무리하게 일을 벌여 실패하거나 몸이 약하여 건강에 이상이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는 사람이 이 군수 지원이 잘 돼야지 지속력 있게 전투력이 발휘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군수 지원이 약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보급을 못 받기 때문에 전투력이 약해지죠.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자꾸만 힘들어지는 이유가 군수 물자가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이, 이런 것도 금생수, 수의 기운이 약하면 수생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개수일주는 간목의 역할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수가 간목을 봤을 때 어떠한 간목의 역할을 하느냐. 첫째는 이제 간목이 수로 역할을 합니다. 수로 역할. 이제 개수는 이제 물이죠, 물.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간목이 물의 흐름에 통로가 돼갖고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데, 간목이 수로라면은 이게 굉장히 수문이 큰 거죠. 수문이 크고 수로가 크다. 그래서 이 물을 잘 뺄 수는 있습니다. 물을. 그런데 물을 이제 잘 빼면은 물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 갖고 성과를 빨리 낼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수가 많으면은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은 것인데, 이것을 간맥으로 잘 빼어서 생각이 현실화되어 성과를 거두는 것이 되고, 근심이 해소되어 기의 유통이 잘 되어 능력을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수생목이다 하는 것은, 목의 입장에서는 수가 뭡니까? 인성이고 생각이고 이런 거죠. 근데 만약 수가 많으면 생각만 많다. 생각이 많다는 것은 걱정,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목이 있어갖고 수를 잘 빼면은 생각을 현실화시키는 것이죠. 근데 목이 수를 잘 빼지 못하면 수에 머물리기 때문에 내가 걱정만 하고 고민만 하고 해결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수가 많을 때는 목이 그것을 잘 빼야 기가 유통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좋게 되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게 이제 수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고, 둘째로는 이제 목을 이제 키운다 하는 관점에서 이제 봐야 됩니다. 간목을 키우는 겁니다. 수가. 간목은 큰 나무이므로 수량이 필요하죠. 작은 물로는 간목을 키우기 힘듭니다. 수량이 많아 간목을 잘 키우면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간목은 큰 나무이기 때문에 대학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큰 선생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큰 선생이다 한다면 이제 뭐 대학교의 교수가 된다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이런 사람은 뭐냐면은 유경사업을 또 잘할 수 있습니다. 교육사업을 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학교나 그렇지 않으면 큰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간목은 뭐예요? 물을 정화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정화. 물을 깨끗하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개수일주가 간목이 작용이 잘 되면 아주 깨끗하고 맑은 성질로 주변을 정화시키는 작용을 잘합니다. 작은 물은 토가 침범하면 탁수가 되기 쉽거든요. 간목이 있으면 토를 제압해 갖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므로 탁수를 또 방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수가 간목을 보면 간목을 키우려는 마음이 강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즉 수량이 많거나 물을 지원해주는 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원래 개수는 수량이 약하여 간목을 키우기가 버거우나 수량만 많으면 간목 인재를 키울 수도 있습니다. 목은 교육으로 가르치거나 상담하는 일이 좋은데, 수량이 작으면 대학 교육은 힘들고 수량이 많으면 대학 교육도 가능합니다. 토가 있으면은 땅이 있어서 건축, 건설 등이 좋고, 목이 조목이고 땅이 없으면 교육, 상담, 공직, 인력사무소나 직업 상담사 등이 좋습니다. 또 목이 화를 보면은 결실을 잘 이룰 수 있습니다. 사주 예문을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묘, 갑인, 개미, 임자라는 사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주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우선 오행상으로 뭐가 많고 뭐가 적고 그 다음에 뭐가 없는지, 이것을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금과 화가 없죠. 금과 화가 없고 토가 약하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합니다. 이 사주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 개수는 인월달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간목을 키우는 사주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목을 키우는데 뭐예요? 이 임자수도 있고 그래서 수량은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목이 많은 것이 이제 문제죠. 이렇게 목이 많으면은 대체적으로 종격이 아닌 이상 그것이 병이 됩니다. 병이 될 때는 병을 치료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 목이 많아서 병일 때 치료할 때는 이 목을 극하거나 설에서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목을 극하는 건 뭐예요? 금이죠. 목을 설하는 건 화가 되죠. 그러니까 금이나 화가 와서 목을 조절하면 이 사주는 그 목을 잘 키우는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수량도 있고 이런데 목이 많기 때문에 이 금이 와서 목을 적당히 뭐예요?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은 도리어 금생수 수생목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또 화가 와서 목의 기운을 뺀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생목 목생화로서 기운이 잘 소통이 되죠. 그러면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침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주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목이 너무 많으면은 많으면은 이렇게 질서 있게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번집니다. 이렇게 무성해지죠. 그렇게 목이 이렇게 무성해지고 이러면은 웃자라서 결실이 약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많은 나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꽃이 많이 핀 나무들은 결실이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꽃을 따주거나 가지를 좀 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소기의 그 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을 잘 조절하는 것이 이 사주의 이제 관점인데 이 사주의 부치는 목수였어요. 목수. 이 부친이라든가 자기 조상들이 무슨 직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기운이 증폭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감소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주는 목이 많기 때문에 문제인데 아버지가 목수일을 했다는 것은 목기가 더 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아버지의 직업이 자기한테는 맞지 않는 것이죠. 이 사주는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건 이제 잘한 거죠. 그래서 이제 회사 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능력만큼 인정을 이제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우리가 육친으로 보면은 상관이 상당히 왕한 사주죠. 상관격이죠. 이렇게 상관이 왕하게 되면은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할 때 있어서는 상당히 이 윗사람하고 많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사람도 윗사람과 잘 안 맞아갖고 인정도 못 받고 승진도 잘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니까 초년에 그래서 받쳐주지 않았고 흐르는 물은 또 이렇게 흐르는 물 아닙니까? 이 물이 목으로 그 흐르는 물은 이제 지멋대로 하는 경향이 많죠.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윗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그래갖고 이제 경술운에 IMF를 맞아갖고 퇴직하고 매형 원단 가게 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이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오행이 돈을 상징하나 자기 사주에서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십성으로 볼 때 재성은 이제 학문적으로 재물을 의미하지만 사주 구조에 따라서 재성이 꼭 재물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주 구조에 따라서 인성도 재물이 될 수 있고 식상도 재물이 될 수 있고 관살이나 비겁 등이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물련이 어떤 통로를 타고 들어오느냐를 또 잘 봐야 됩니다. 육친적으로 제 통로가 부모냐, 형제냐, 처냐, 자식이냐, 친척이냐를 봐야 되고, 사회적으로는 윗사람이냐, 여자냐, 남자냐, 아랫사람이냐, 동료이냐를 봐야 되고, 직업적으로는 무엇을 해야 재물을 끌어올 수 있는 직업이냐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주를 볼 때 이 사주의 재는 어디 있습니까? 인중의 병화가 있죠. 인중의 병화. 인중의 병화가 재성을 감추고 있으니까 인중의 병화가 운 따라 발현될 때 재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인중의 병화는 이렇게 월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나 형제와의 인연으로서 끌고 들어오고, 또 이는 뭐예요? 목 아닙니까? 목. 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상품으로 비유한다면 섬유라든가 포목이라든가 옷 등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일을 하면은 거기서 병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재물을 만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병화를 품고 있는 인목이 월상에 있으니까 형제 인연을 따라서 들어오므로 매형 원단가에 가서 일을 했고, 또 목이 재를 낳으니 원단이 돈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는 매형 원단 가게에서 일을 한 것이 신의 한 수로서 사람의 인연과 직업의 인연을 잘 만난 거죠. 그리고 이제 금운이 쭉 오고 있지 않습니까? 금운은 뭐예요? 이 수생목 하는데 수량이 계속해서 수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정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기운에 열심히 일을 해갖고 잘 적응했는데 자기 매형의 자식들이 와서 일을 시작하므로 이때 이제 유음말에 자기가 독립을 했습니다. 무신운도 좋죠. 금금목을 해서. 그래서 목의 합으로 화기운을 끌어들이고 신자 수국으로 수의 능량이 좋아지니까 매형보다도 매출이 더 좋았습니다. 본인도 이제 이운에 이제 아들을 끌어들였어요. 아들은 이제 뭡니까? 여기서 임자를 얘기하는 거죠. 임자는 자식궁이고 자식이 동하는 것은 임자가 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의 능량이 좋아짐으로 좋아지는 운이죠. 개수는 능량이 약한데 임자로 수의 근원이 오게 되니까는 능량이 커져서 수생목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정미병호는 참 좋죠. 이건 화운이 오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목이 화로 꽃이 피잖아요. 이때는 큰 부자가 되는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